최근 중국이 자국 무기에 대한 방산 수출로 사기를 치다 덜미가 잡혀 제대로 참교육당하는 일이 벌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꾸 한국에 밀리는 무기 수출 실적에 무리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이를 처리하지 못해 엄청난 손해를 볼 위기에 처했는데요. 한국 무기 대신 중국산 무기를 구입했던 나라들은 다시 한국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사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런 중국의 행태에 대해 대놓고 조롱하고 있는데 일본 또한 대만의 무기 개발 관련해 뒤통수 친 것이 현지 언론을 통해 밝혀졌으며 대만도 일본을 손절하고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히자 일본에서 난리가 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우한 조선소 흰색 해군 정복을 입은 태국 장성들과 태국 뿌라유 총리가 중국 군인들의 격리를 받으며 도크에 들어섭니다. 그러더니 도크에 정박해 있는 잠수함을 보더니 흡족해하며 현문을 통과해 잠수함 안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중국 조선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내부를 살펴보던 뿌라유 총리는 중국산 치곤 꽤 완성도가 높은 잠수함에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함교부터 승조원 침실 등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마지막 기관실에 들어서려 하자 중국 조선소 직원은 얼굴이 사색이 됐는데 횡설수설하는 중국 조선소 직원을 뒤로하고 기관실로 들어선 뿌라유 총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엔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채로 있었던 것인데요. 한마디로 중국은 태국 해군의 껍데기만 번지르한 엔진도 없는 잠수함을 인도하려다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뿌라유 총리는 중국 조선소 관계자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엔진을 구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2017년 당시 태국과 중국이 잠수함 수주 계약을 할 때는 독일제 MTU-396 디젤 엔진을 장착한다고 명시됐는데요. 하지만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제재를 실시하면서 독일 정부가 군사용 목적의 엔진 수출을 불허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조선소 측은 자국산 잠수함에 독일제 대신 중국제 엔진을 넣을 수 있도록 해달라 태국 정부에 제안했죠. 그렇지만 태국 정부는 중국 측의 말도 안 되는 제안을 거절하고 2개월 내로 애초 계약에 명시된 독일제 엔진을 탑재해달라고 전하며 만약 독일제 엔진이 탑재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국이 구입하기로 한 잠수함 한 대의 가격은 135억 바트, 하나로 무려 5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애초에 중국은 한국이 방산 수주로 이름을 날리자 이번에 태국 잠수함 수주전 많은 한국을 이겨보겠다고 중국 해군이 배치를 막 시작한 041형 잠수함 3척을 8억 4천만 달러, 하나로 약 9,940억 원이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면서 많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조선소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자 중국은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중국이 제시한 041형이 아닌 S-26T라는 축소형 모델을 다시 내민 것인데요. 041형 잠수함은 수중 배수량이 3,600톤이 넘지만 태국에 제한된 잠수함은 2,550톤급으로 줄었고 탑재 배터리 용량도 줄어 수중 작전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무장도 바뀌었습니다. 041형이 운용하던 YJ-28 초음속 잠대함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540km에 달하고 마하 0.8의 속도로 비행하다가 표적 인근에서 마하 2.5로 가속하는 위협적인 무기인데요. 하지만 태국엔 이 미사일 대신 수출형 아음속 미사일인 CM708 미사일만 제공하기로 했죠. 그런데도 태국 정부는 두 척을 8억 4천만 달러에 사면 한 척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중국 정부의 말에 요구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세 척을 11억 5,500만 달러에 구매하되 정부 대 정부 거래가 아닌 태국 정부 대 중선 중공과의 계약으로 바꾸자고 요구하면서 제시했던 모든 이점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한 척당 하나로 약 5천억이라는 제값에 구매하게 됐는데요. 이 정도면 태국이 중국 정부의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엔진마저 자신들이 요구했던 독일제 엔진이 탑재되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태국 정부는 2달 안에 독일제 엔진이 탑재되지 않으면 인도받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도 쓰지 않을 정도로 너무 허접하게 만든지라 태국이 가져가지 않으면 고스란히 자신들이 떠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조선소 관계자는 외교적 채널은 물론 정부 대 정부 채널까지 모든 가능한 방안을 동원해 독일 업체에 MTU-396 디젤 엔진을 판매해달라고 촉구했지만 허사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근 태국이 한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밝혀 화제가 됐는데요. 중국 인민망은 한국 잠수함 새 신호 방출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체는 태국에서 한국이 운용 중인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자국 해군 장교를 파견해 잠수함 운용 교육을 받도록 했다고 밝히며 그들이 왜 한국의 잠수함을 원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1980년대부터 작은 톤수의 잠수함 건조를 통해 경험을 쌓고 현재에 들어서는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2000년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독일의 214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장보고 2급 잠수함 개발에 착수하여 총 9척을 제작했으며 전작과 가장 큰 차이점은 AIP 시스템을 차용하여 수중 활동 시간을 크게 늘려 발각될 위험성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매체는 2006년에 현대중공업이 첫 잠수함을 제작했는데 소나와 전투체계가 발전했고 한국이 자체 제작한 천룡 순항미사일의 탑재 및 발사가 가능한 어뢰 발사관이 추가되는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장보고 2급을 처음 취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다음 해에 장보고 3급 잠수함 개발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보고 3급은 2014년에 건조를 시작해서 2021년 8월에 처음으로 취역했으며 이 잠수함의 이름은 도산안창호함으로 전작들의 배수량이 2,000톤이 안 되었던 것에 비해 해당 잠수함은 3,750톤으로 크게 발전하는 놀라운 건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국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이례적인 칭찬을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더욱 놀라는 것은 높은 국산화율인데요. 매체는 전작들이 독일의 잠수함에 기반하여 제작된 것에 비해 도산안창호함은 한국이 자체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은 물론 무기 관리 및 발사 체계, 전자전 체계, 광전자 안테나 등 몇몇 기술은 영국, 스페인, 프랑스의 기술을 채용했다고 전했지만 전투 체계 및 소나는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 밝히며 도산안창호함의 국산화율은 76%로 전작들의 국산화율이 30%가 조금 넘은 것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태국이 왜 한국을 찾는지에 대해 이유를 밝혔습니다. 매체는 현재 한국이 자신들의 디젤 전기 추진식 잠수함을 타국에 제안하고 있다면서 2011년 당시 세 척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전에서 승리한 DSM 2400이 2019년에 취역했다고 전했는데요. DSM 2400은 이미 태국 잠수함 수주전에서 중국 잠수함과 맞붙은 경험이 있는 잠수함으로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 수출을 통해 한국의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설명하는 등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일로 중국은 수천억 원에서 배상금까지 합하면 많게는 수조 원에 이르는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잠재적 고객을 빼앗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는 중국이 자국의 고객들을 한국에 자꾸 빼앗기고 있다고 조롱하고 있는데요.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역시 잠수함은 많이 만들어 본 나라에게 맡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한국이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좋다고 소문이 나라면 S-26T 대신 경쟁 상대인 한국의 DSM 2400을 택했을 것 같다. 최근 필리핀이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던데 209에 214의 성능을 가진 DSM 2400PN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태국 해군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한국의 214형이 아니었을까?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중국 잠수함을 샀을 뿐이라면서 자신들이 태국이었다면 한국 잠수함을 샀을 것이라고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도 동맹 관계에 있는 대만에 잠수함과 관련해 뒤통수 친 일이 우연한 계기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대만은 한국의 최신의 잠수함 설계 도면을 훔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만 국영국제조선공사는 이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놨는데 대만 잠수함의 배수량과 한미 방향타가 2,000톤급의 X자형인 반면 한국 잠수함은 3,000톤급의 10자형이라는 것을 주장했다고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합보는 대만 조선소가 자국의 잠수함을 건조할 때 한국 업체의 유수 분리기와 배터리 고정장치 등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대만이 잠수함 건조를 위해 일본 업체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X형 한미 방향타는 일본 소류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방향타인데요. 이 일로 일본은 대만의 잠수함 건조 관련 기술 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모종의 이유로 뒤통수 친 일이 밝혀지면서 일본의 방산 수출 신뢰도가 바닥을 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은 일본과 무기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한국이 인도네시아 잠수함 제작 프로젝트가 끝나가는 시점에 한국 조선소를 찾아 잠수함 건조 계약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잠수함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일본의 배신으로 대만은 한국의 기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한국 업계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들로 인해 아시아의 해양 패권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고까지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발전하는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방산 기술 유출과 관련해 소중한 한국의 전략 자산이 더 이상 해외로 유출되는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